안녕하세요. 김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용인 수지 죽전동에 위치한 3층짜리 다가구 물건을 안내해 드려 볼까 합니다. 자, 제가 해당 물건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일단은 아주 중대한 위반 사항을 갖고 있는 건축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이 리스크를 감안하고서라도 수익 구간이 나는 구조로 건물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자, 소재지는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에 위치해 있고요. 감정가 11억 1천에 경매 최저가 7억 8천부터 진행하는 물건입니다. 보존 등기일이 2011년도이기 때문에 건물 나이로 12살 정도 되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은 3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1층 1가구, 2층 6가구, 3층 6가구, 총 13가구로 구성되어 있는 물건입니다. 자, 건축물 대장상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허가받은 가구 수는 2가구다. 1층은 가구 수가 안 빠져 있는 게 정상이고 2층은 1가구, 3층은 1가구로 허가를 받았지만 실제로는 1층 1가구, 2층 6가구, 3층 6가구 이렇게 총 13가구로 쓰고 있다. 그러면 2, 3층은 가구 수를 쪼개놨으니까 대수선으로 적발이 된 것일 테고 1층은 가구 수를 없는 공간을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무단 중축으로 적발이 됐을 겁니다. 자, 변동사항 보면 우리가 무단 중축 부분과 대수선으로 적발된 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층의 무단 중축 부분은 일부 면적이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위반 사항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부분은 제가 뒤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 거기 때문에 권리관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기권리, 말소기준권리는 도드람, 양돈, 협동조합이고요. 밑으로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인수되는 권리사항은 없는 물건입니다. 자, 임차 권리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기준, 말소 기준 권리의 설정 일자가 2011년이고 임차 세대 중 전입이 가장 빠르신 분이 13년이기 때문에 임차 세대 중 대항력을 갖추고 있는 세대는 없는 물건입니다. 자, 정리해드리면 임차 권리 깨끗하고 등기 권리 깨끗하지만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적발이 되어 있는 건축물이고 이 적발 내역이 불법 중축과 대수선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물건이다. 중축이야 위반 면적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니까 우리가 해볼만 한데 대수선 같은 경우는 제가 늘상 말씀드렸지만 연면적을 기준으로 쉽게 우리가 이해를 하자면 건물 전체 면적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행강제금의 범위가 100단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 1000단위부터 시작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 물건을 안내 드리는지는 뒷부분에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인근 시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매 대상 물건의 위치는 제가 지금 색칠하고 있는 이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덕초등학교하고 대덕중학교 요 사이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인근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물하고 거의 비슷한 컨디션의 물건이라고 보시면 되고 해당 물건이 17억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 권역이긴 하지만 입지적으로 조금 떨어지는 구간에 나와 있는 물건 역시 토지 평수나 건평은 거의 유사하지만 현재 나와 있는 매물 가격은 16억 2천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실거래 사례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일 권역 내에 2020년도에 저희 건축물하고 유사한 컨디션의 물건이 10억 5천에 거래된 사례가 있습니다. 자, 제가 정리해서 잠깐 보여드리자면 실거래 사례는 10억 5천에 발생이 됐고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시장 매물은 16억 2천부터 17억까지 지금 매물이 나와 있는데 17억은 우리랑 동일한 권역이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비교 매물로서 비교를 해보자면 토지 평수는 똑같고 건평도 거의 유사하지만 경매 물건이 조금 더 낮고 층수 같고 건축 연도는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더 어린 건축물입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보다 물리적인 컨디션은 경매 물건이 더 좋다. 시장 매물이 더 나은 점은 올 수리를 한 건물이기 때문에 컨디션이 아주 좋아 보인다
라는 게 장점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물리적인 컨디션들은 지금 경매 대상 물건이 더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매물 같은 경우는 17억 원에 나와 있고 경매 대상 물건의 진입 구간은 7억 8천입니다. 제가 해당 물건을 바라보는 추정 시세는요, 현재 감정가가 11억 1천만 원이기 때문에 이 11억 1천만 원 이상의 값어치는 충분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추정 시세는 최소 11억 원 이상 되어 보인다. 그리고 우리의 진입 구간은 7억 8천이기 때문에 시장 매물 대비 그리고 실거래 내역 대비 현재의 진입 구간 양호한 상태인 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수익률을 한번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두 가구로 허가를 받았지만 현황은 13가구로 쓰고 있기 때문에 원룸 13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익률은 13개의 원룸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다방에 반지하가 동일 권역에 500에 35에 나와 있고요. 원룸 기준 반지하가 아닌 3층이 500에 52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해당 권역은 매물 자체가 없습니다. 수요자가 충분히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시세를 현재 나와 있는 일반 층수의 기준 시세를 기준값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500에 50만 원. 자, 전세 같은 경우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원룸이 9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 매물도 많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9천만 원을 시세로 봐도 될 것이지만 그래도 경매 대상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점을 감안해서 현재 권리 신고된 금액들의 기준값인 7,500을 기준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월세는 500에 50만 원을 기준으로 잡았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7,500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자, 월세 수익을 계산하자면 50만 원씩 13개니까 월에 650, 연에 7,800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세 같은 경우는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건 9천이지만 소극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7,500을 기준값으로 잡자면 9억 7천 정도의 전세 수익이 예상이 된다. 자, 저희 진입 구간이 7억 8천이기 때문에 월세 수익으로 보나 전세 수익으로 보나 현재의 진입 구간 상당히 양호한 구간이다 라는 점은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 보면 뭐 하나 흠잡을 것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도입부에 말씀드렸다시피 해당 물건은 위반 건축물 중에서도 제가 중요한 위반 건축물 사항이라고 분류시키는 대수선 위반 사항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수선 물건은 위반 면적으로 이행강제금 부과되는 것이 아닙니다. 연면적, 즉 건물 전체 면적으로 기준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100단위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이 1000단위로 시작을 하는 위반 사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해당 물건은 불법 대수선과 무단 중축으로 적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대수선 물건 항상 접근하실 때 제가 저번에 거제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성을 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유지로 갈 것이냐, 원상 복구로 갈 것이냐. 자, 원상 복구로 간다는 건 내가 대수선한 범위가 크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 5가구짜리를 7가구로 뺐다. 그러면 7가구에서 다시 5가구로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사용 수익에 미치는 범위가 적고 그에 반해서 7가구로 유지를 한다면 이행강제금의 리스크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원상복구 비용을 감안해서 사용 수익을 뽑아내다가 향후 적발됐을 때 원상복구로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근데 저희 건축물의 경우는 공부상 2가구짜리를 13개로 뺀 거기 때문에 13개에서 둘로 돌아간다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 수익이라는 목적성이 상실되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물건은 원상복구라는 건 배제를 하고 현행 유지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수익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행 유지 시 예상되는 수익과 이행강제금의 범위를 기준값을 좀 설정해 볼까 합니다. 월세는 500에 50만 원이 기준값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되는 월세 수익은 연간 7,800만 원입니다. 자, 그런데 현재 적발된 범위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수선이라는 범위이기 때문에 대수선은 기본적으로 이행강제금이 1,000단위부터 시작한다. 자, 제가 해당 물건을 바라보는 이행강제금의 범위는 2,000에서 3,000 사이입니다. 그러면 평균값으로 2,500을 잡았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저희가 연간 나오는 수익이 7,800이기 때문에 여기서 2,500을 공제하게 된다면 순수익은 5,300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매년 부과했을 때는 5,300의 수익이 남는 것이 맞지만 부가 주기가 매년 부과되고 있지 않다면 그 수익률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부가 주기가 3년이다 라고 가정을 한다면 연간 나오는 이행강제금이 2,500이 아니라 3분의 1 수준으로 분할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간 800만 원 정도의 이행강제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수익이 7천만 원으로 올라가죠. 지금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지자체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용인 물건 중에서는 현재까지 용인에서 매년 이행강제금을 10년 동안 부과했다, 10번 부과했다, 저는 현재까지는 아직 보진 못했습니다. 물론 과거에 그래왔다고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는 기준점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확률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게 갑자기 정책적인 제도가 바뀌어서 매년 부과를 한다고 해도 우리가 처음 진입 구간을 계산을 할 때 이행강제금을 공제하고 수익 구간을 계산해 봤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할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부가주기는 저는 기본적으로 용인 지역에서 매년 부과시키는 건 못 봤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많이 본 게 2번 정도 부과시킨 것까지는 봤습니다. 10년 내에. 자, 그래서 매년 부과된다고 해도 연수익 기준으로 5,300이고 3년마다 부과한다고 가정을 하면 연수익 7천만 원 이상 나오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연수익 때문에 이 물건을 들어가냐? 여기에 플러스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매물대 대비해서 경매 대상 물건의 진입 구간이 좋기 때문에 해당 물건을 말씀을 드립니다. 해당 물건이 어디 지방에 있는 물건이 아니라 물건 위치를 보셨겠지만 용인 수지에 있습니다. 분당하고 바로 붙어 있는 수지이기 때문에 저는 물건으로서의 가치에 충분히 시세 상승 가치가 있다라고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해당 구간에서 우리가 진입하는 구간이 시장 매물의 평균값인 16억대에 진입하는 게 아니라 경매 진입가 7억 8천부터 진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불법 대수선과 무단 증축이라는 위반 사항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진입 구간이 시장 가격의 절반 가격이다 라는 점과 우리가 어느 정도의 이행강제금을 예측하고서라도 사용수익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공급자 우위의 시장의 물건이다 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저는 현재의 진입구간 좋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은 점은 일단은 해당 물건의 이점은요, 진입구간의 이점입니다. 시장가 대비 현저히 낮은 진입가와 향후 시세 차익을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권역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행강제금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동일 권역 내에 시장 매물로 나온 매물들보다 수익률이 좋은 편의 물건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만큼 방을 쪼개놨기 때문에 리스크도 공존하고 있지만 그만큼 높은 수익률도 가져갈 수 있는 물건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단점은 위반 건축물이다. 그것도 그냥 위반 건축물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위반 사항을 갖고 있는 위반 건축물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지만 위반 건축물 중에 대수선 물건 접근하실 때는 항상 방향성을 일단 정하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현행 유지를 갈 것이냐, 원상 복구를 갈 것이냐.
나는 이 물건을 그냥 원래대로 쓸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라면 원상복구를 하셔도 되겠지만 보통 이제 사용수익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투자에 접근을 하시기 때문에 현행 유지냐 원상복구냐를 결정하는 건 결국 사용수익입니다. 제가 예전 거제도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사용수익에서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범위가 30% 내외라면 저는 들어가도 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저희가 예상되는 임대 수익이 7,800이고 예상되는 이행강제금의 범위가 2,000에서 3,000입니다. 기준값으로 2,500을 잡게 되자면 우리 순수익은 5,300 정도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즉 지금처럼 리스크의 범위가 우리가 사용수익을 올릴 수 있는 구간에서의 30% 내외에 있고 그리고 해당 물건이 시장가보다 현저히 낮은 진입가고 또 해당 물건을 보유했을 때 향후 시세 상승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권역이라면 저는 이 리스크를 안고 가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매년 부과했을 때 수익은 5,300이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매년 부과하는 지역도 물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는 이 권역에서는 저는 매년 부과한다. 10년 동안 매년 부과했다. 한 번도 못 봤던 것 같습니다. 물론 부과율이 3년마다일 수도 있고 5년마다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 용인이라는 권역의 부과율은 10년 동안 매년 부과됐던 건축물은 저는 현재까지 아직 보진 못했다. 그래서 부과 주기로 보더라도 이 수익 구간은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고려해야 될 요소가 이행강제금이 사용수익에서 미치는 범위가 30% 내외고 그리고 현재의 사용수익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원상복구는 배제를 하고 그러면 사용수익에서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범위가 30% 내외니까 현행 유지로 유지해도 될 만한 물건이고 그리고 동일 권역대에 시장 매물들이 물론 리모델링이 아주 완벽하게 됐다고는 하더라도 16억 원대에서 17억 원대 매물대가 형성된 것에 반해 우리 물건의 진입가격은 7억 8천부터 진입이 가능하고 분당하고 붙어있는 용인 그리고 오리옥하고 가까운 죽전동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향후 시세 상승의 가치로 보더라도 충분히 가능성 있는 구간이라고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위반 건축물 물건을 들어갈 때 제가 거제도 물건을 설명드릴 때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당 물건은 원상복구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사용수익에서 이행강제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은 물건이었기 때문에 50%가 훌쩍 넘어갔습니다. 60% 이상이 됐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은 뭐 물론 매년 부과하는 지자체보다 그렇게 하지 않는 지자체가 더 많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굉장히 부과율이라든지 부과 주기가 타이트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용인이라는 지역도 과거에는 부과를 한 번 내지 두 번밖에 안 했다면 앞으로는 매년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부과 주기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물건의 수익률을 계산하는 건 리스크가 분명히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부과됐다는 가정하에 이 이행강제금이 사용수익에서 미치는 범위가 저는 30% 내외라면 이 물건은 입찰해도 되는 물건이라고 봅니다. 단 여기서 전제가 되는 조건은 향후 가치가 있을 만한 지역이어야 되고 동일 권역 내 시장 매물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에 매입을 한다면 저는 이러한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러한 리스크들을 감안해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조금 저도 이게 정리해 놓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그대로 끄집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전달이 정확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정리하고 싶은 내용은 해당 권역 내 시장 매물 대비해서 뭐 리모델링이 안 돼 있다는 가정하에도 진입구간 상당히 매력적이다. 두 번째, 해당 권역은 공급자가 우위에 있는 권역이다. 해당 권역의 향후 시세 차익에 대한 부분도 긍정적으로 보인다. 다만
아주 중요한 이행강제금 대수선이라는 아주 중요한 위반 사항을 가지고 있는 물건이긴 하지만 현재 임대 구성으로 놓고 봤을 때 이행강제금의 기준값을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만한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건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어쨌든 오늘 제가 좀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괜찮은 물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평가는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